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이 컴퓨터 부품들을 오늘 조립해 볼 건데요. 제가 이 새 컴퓨터를 조립하는 거는 한 10년 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전에 쓰던 거는 3년쯤 전인가 이렇게 중고로 부품을 구해서 조립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충 맞는 구멍에 선 끼우면 조립이 됐는데, 요즘 컴퓨터 좀 뭔가 복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화이트 컨셉으로 오늘 PC를 조립해 볼 거고, 바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케이스는 NZXT의 H510 엘리트인데 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상단과 후면 쿨러는 안 쓸 거라서 미리 빼고 시작을 할게요. 쿨링팬 선이 케이스 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뒤에서 분리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 팬은 커세어 ML120 마그네틱 팬인데, 원래 커세어 라디에이터에 써야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전면 라디를 달고 140mm 팬을 케이스에 있는 걸 그대로 쓸 거라서 얘를 상단과 후면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는 NZXT N7이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풀리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 흰색 철판대기가 한 15만원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좀 특이한 게 이 백판넬이 이렇게 일체형인가 봐요. 이게 요즘 원래 다 이렇게 나오나? 아무튼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이 보드가 여기 커버가 있어서 SSD 방열판이 설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글들이 많던데, 일단 방열판 설치는 확실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스티커로 지금 붙어 있는데, 이 스티커들을 다 떼주면,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여기 SSD 쪽은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자, 여기다 SSD를 껴주고 이 커버를 덮어주면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열판의 장착은 요거 커버를 벗기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NZXT 케이스들 이렇게 박스 안에 나사가 들어있는데 이게 분리가 좀 잘 돼 있어요. 나사들을 빼보면 규격이랑 용도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냉쿨러 설치할 때 메인보드 뒤쪽에 따로 브라켓을 달아야 되는 경우 이 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작업을 해줘야 되지만, 커세어 제품은 바로 여기다 그냥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메인보드를 그냥 설치해 줬어요. 이제 메인보드까지 설치가 됐고 CPU, RM, SSD를 설치해 볼 거예요. 가이드 펜을 이렇게 세우고 이 방향을 잘 맞춰 갖고, 어차피 방향은 한 군데로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 눌러놔야 되지. 해주고 닫아줍니다. 램은 커세어 도미네이터 8기가 4개짜리인데 이거 설치한 순서가 있나? 그냥 시리얼 번호대로 설치를 해줄게요. 백도미 진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그죠? 이게 쿨링팬이랑 간섭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거 해외에 어떤 유튜버가 설치한 거 보니까 이 커세어 수냉쿨러랑 같이 설치를 했는데 전혀 간섭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풀뱅. 그리고 SSD는 제가 써야 될 SSD가 지금 쓰고 있는 PC에 달려 있어갖고, 요거 이제 안 쓰는 SSD라서 임시로 한번 설치를 해볼 거고, 테스트만 해보고 얘는 바로 뗄 거예요. 이렇게만 해줘도 보드를 설치하고 보드에 마운트 되는 것들은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파워를 연결하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파워는 커세어 RM850 21년형입니다. 이거 510은 파워 가이드가 원래 없나? 아는 게 없어. 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뭐가 좀 이상한데? 이게 맞나 보네. 파워까지 설치가 됐고, 파워 케이블도 필요한 것들만 좀 꺼내 보겠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될 위치를 잘 생각해서 케이스 뒤쪽에서 메인보드 쪽으로 넣어주고 자리를 잡아줍니다. 케이스 구조상 정리가 쉽지는 않은 편인데, 우선 남은 케이블들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파워 케이블까지 연결을 해봤고, 이제 쿨러를 설치해주고 여기 케이스 앞에서부터 오는 선들을 다 연결해준 다음에 좀 나머지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쿨러를 설치해 볼 건데, 이 워터쿨러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인텔 가이드가 기본으로 껴져 있어요. 요거를 빼고 구성품 중에 가이드 핀이 소켓별로 들어있는데, 우리는 AM4를 쓸 거니까 요걸로 바꿔 껴줄게요.
요거를 아래 위로 이렇게 빼주고 AM4용 가이드를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왜 안 들어가냐? 자! 그리고 H백 캐플릭스에 이렇게 워터블럭 커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원하는 대로 껴주면 됩니다. 짭수 설치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고 워터블럭 호스가 이렇게 밑에서 돌아가는 게 보기에도 가장 예쁜데 이렇게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망할 케이스는 상단 장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호스 방향을 오른쪽으로 설치해도 램과 간섭이 생기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 커세어 써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짝 도포가 되어 있는데 보면 굉장히 얇게 발라져 있어요. 뭐 원래 써멀이 좀 얇게 바르지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고 너무 얇은 것 같아서 이걸 닦아내고 저는 새로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면 어떡하지? 한 가지 실수한 게 이 써멀을 바르기 전에 라디에이터 브라켓을 빼서 라디에이터를 먼저 설치했어야 되는데 이 써멀이 다행히 좀 점도가 있는 편이라서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H백은 이 고정핀을 워터블럭에 설치해서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치를 해줄게요. 케이스 전면에 140mm 펜은 그대로 쓸 거라서 살짝 분리를 해주고 240mm 홀에 맞춰서 라디에이터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라디에이터를 반대쪽에서 나사로 고정하고 140mm 펜을 여기서 나사를 껴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게 하면 쿨링팬 나사를 낄 때 라디에이터를 여기 양쪽에서 긁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보이려나? 이게 긁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펜을 다시 바꿔줄게요. 해외 유튜버 보니까 이렇게 설치한 사람이 있던데 어떻게 한 거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일단 급한 대로 원래 들어있는 120mm 펜 2개로 이렇게 라디에이터랑 같이 설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워터블럭의 자리를 잡고 설치를 해볼 건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일단 한쪽을 먼저 걸어보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근데 얼만큼 쪼여야 되지?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됐나 이 정도면? 이 올인원 순행 짭수를 처음 설치해봐갖고 매뉴얼을 계속 찾아보고 있네. 자, 매뉴얼 중요하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워터블럭에서 나오는 메인보드와 커맨드 코어로 연결되는 케이블 2개를 정리해주고 케이스 후면에 커맨드 코어를 설치해주면 수냉 쿨러의 설치도 끝이 납니다. 쿨러까지 설치를 해줬는데 지금 보면 상단과 후면 팬을 뗐기 때문에 다시 팬이 없어졌죠. 이거 어떡하지? 급한 마음에 로켓으로 싸게 파는 거 2개를 주문했는데 다행히 둘 다 멀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LL120 2개도 바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NGXT 언더글로우 RGB 요것만 이제 설치하면은 대충 설치는 끝나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NGXT니까 딱 끼워서 이게 뭐 사이즈가 딱 맞는 줄 알았는데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네. 어쨌든 아래쪽에 케이블 정리를 위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서 딱 붙여줄게요. 이제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 설치 자체는 거의 다 끝났는데 이 뒷면을 보면 선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저는 선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케이블 정리하는 꿀팁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앞에서 내가 볼 때 안 보이면 되고 두 번째는 케이블 타일을 많이 쓰면 깔끔해집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 케이스가 공간이 좁은 편이라 그렇게 정리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나만 그런가? 조립 완료 전에 모든 부품이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켜져라. 얍! 새 컴퓨터 조립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렇게 라이젠하고 램 4개까지 모두 인식이 돼갖고 저는 일단 윈도우 설치하고 세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는데 내 것만 아니면 괜찮다던 램 분량이 왔어요. 자, 보는 것처럼 빨간색 LED 하나가 나가면서 3개 이상해졌고 다행히 분량 확인서를 받아서 교환을 해오긴 했는데 뽑기운 진짜 레전드. 아무튼 모든 세팅이 완료되고 오랜만에 오버를 좀 해볼까 해서 CTR을 돌려봤는데 일단 수율은 골드가 나왔어요. 뭐 요즘은 다 골드죠. 옛날 실버가 거의 다 골드가 나오는 것 같고 CTR 오버가 점수는 제일 좋고 온도는 가장 낮은데 CTR 오버를 하나 수동 오버를 하나 이 프라임을 통과 못해서 지금은 그냥 PBO만 켜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세팅은 기본 세팅에 C스테이트와 PSS는 끄고 LLC는 레벨 3, 올코어 마이너스 20만 해서 사용 중입니다. 마이너스 30을 줬더니 진짜 가끔 재부팅이 돼갖고 그냥 마이너스 20 놓고 마음 편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팅을 했을 때 시네벤치는 R20 싱글 623점, 멀티 6000점 전후가 나오고 R23은 멀티 15000점대가 나옵니다. 파스와 타스는 CPU만 봤을 때 파스 피직스 32135점, 타임스파이는 12900점이 측정되고 메모리 레이턴시는 66.5나노가 측정됐습니다. 그냥 딱 남들 나오는 만큼 나와주고 있고 테스트에서 유효 클럭은 4600 전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온도는 아이들시 35도 정도를 유지해주고 시네벤치 R20 최대 82.8도 평균 79도 정도, R23은 30분을 돌렸을 때 최대 85.3도 평균 83.2도 정도가 기록됩니다. 오버워치를 2시간 정도 돌리면 CPU는 최대 78.5도 평균 58도 정도가 기록되는데 PBO만 켜주고 클럭이 그렇게 높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온도는 이 정도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런데 CPU 온도보다 사실 케이스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내부 온도가 더 걱정이 됐는데 우선 내부 부품들의 온도를 보면 이때는 이 적외선 특성상 강화 유리는 빼고 측정을 했습니다. 부하가 없을 때에는 30도에서 43도 정도까지 측정이 되고 CPU와 GPU 둘 다 최대 부하를 줬을 때는 73도 정도 측정이 되는데 뜨거운 거 아닌가? 그리고 내부 공기가 얼마나 뜨거워졌는가 보기 위해 이번엔 강화 유리를 닫고 외부로 배출되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 부하가 없을 땐 최대 33도 정도가 측정되고 CPU, GPU 둘 다 부하를 줬을 땐 43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온도도 메쉬 케이스가 아닌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온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PC 조립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각 부품별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